얼마 전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게 세제 개편안 때문에 매물들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를 찾아보니까 실제 매물이 줄었더라고요. 노비님도 세제 개편 영향으로 보시나요?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영향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고 당장이라고 사실 볼 수는 없고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 현상이 좀 지속된다고 하면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2년에 세금 개정안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서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핵심이 뭐냐? 종부세예요. 어떤 혜택이 좀 변화가 됐는지 좀 확인해 보면요. 종부세가 관련해서 좀 5개인데요. 우선 종부세를 인하시켜줬어요. 네. 두 번째는 없던 과세 표준을 추가시켜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부담 상한을 변경해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본공제 상향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는 특별한 옵션으로 특별공제까지 추가해줬거든요. 네. 이랬을 때 우선 종부세 인하는 개인과 이제 법인으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는 종부세에는 일반 세율이 있고 중과 세율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일반 세율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일반 세율로 적용되는 거고 중과 세율은 주택을 하나 이상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세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일반 세율은 과거 대비 뭐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중과 세율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됐었어요. 이제까지. 근데 그거를 중과세가 없고 그 다음에 단일화를 시켰어요. 과거에는 쉽게 말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을 매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단일 세율로 딱 적용을 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 보면 19년하고 20년도 그 정도 수준이라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주택을 갖고 있던 이게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상관없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네. 이게 1년에 예를 들어 거의 비율로 따지면 거의 50% 떨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냈던 사람이 500만 원밖에 안 낸다는 개념이거든요. 언제부터 적용됐냐 보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인도 인하됐어요. 종부세율이. 기존에는 법인도 1주택자 네. 그리고 다주택자로 일반과 중과가 나눠졌었거든요. 이것도 단위세율로 바뀌었어요. 이거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단위세율이 기존의 일반 세율보다는 한 0.3%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법인으로 뭐 사업도 하지만 사실 재테크를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세표준. 가세표준이 기존에는 12억에서 50억 사이에 중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12억만 내면 거의 50억하고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세금을 냈거든요. 그게 아니라 중간에 12억에서 25억까지 사이를 추가해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12억이 넘는 분들은 꽤 혜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세부담 상한이 변경됐어요. 개인은 300%에서 150%까지 인하됐기 때문에 이것도 꽤 혜택이 큰 거예요. 어차피 법인 같은 경우는 세부담 상한이 없거든요. 네. 근데 개인 입장에서 꽤 크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본공제 상향이 됐어요. 우리가 종부세를 어떤 세금을 내든 기본공제액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 양도세도 있고 다 있어요. 종부세도 있는데 기존에 1가구 1주택이 9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11억에서 12억까지 1억 올라갔어요. 근데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그래도 1억 정도는 공제를 12억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는 개념이라 꽤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에 다주택자는 변화가 더 커요. 6억에서 9억까지 올라갔거든요. 3억이나 공제가 올라갔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가 공동명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9억씩 상향하면 18억까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긴 해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 기본공제액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내야지만 개인 입장에서 많이 변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5번째는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올해 한시적으로만 1가구 1주택을 일반 공제. 아까 우리가 말했죠. 11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 11억에서 3억을 더 플러스해서 14억까지만 해주겠다. 그래서 14억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다만 이건 올해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핵심이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데 부담을 줄여줬어요.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개인이든 법인이든 보유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유세가 종부세하고 재산세거든요. 그게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존의 종부세 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 특히 고가주택, 그리고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보유하는 데에서 부담을 상당히 느꼈거든요. 근데 이 부담이 확실히 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때문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매도보다는 보유로 전환을 하겠죠. 그러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중에 입지를 좋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은 최대한 보유를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입지가 떨어지는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종부세 부담이 내려간다 해서 이거를 매도하지 않을 거냐 보면 전 또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종부세 보유하는 건 부담이 별로 없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 뭐 금리, 그 다음에 뉴스에서 아파트 가격들이 입지 좋은 것도 좀 조정이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 좋은 것들도 조정을 많이 받다 보면 입지가 떨어진 것들은 더 조정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 좀 매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결론은 집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매도 물건이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매도 물건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실제 실거주하려고 집을 필요한 수요가 있는 분들은 집을 매수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분들이 결론은 집을 지금 못 사게 되면 그 매수 수요가 임대 수요로 저는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현재 있던 임대 시장에서 임대 수요가 부족한데 기존의 매매 수요도 임대 수요도 전환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임대 수요가 부족 현상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보유하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겠다는 얘기는 보유를 해서 내가 직접 다 안 살기 때문에 임대를 내놓기 때문에 임대 매물도 많이 증가할 거라고는 봐요. 다만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가격이에요. 기본적으로 지방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흐름이 있는데 흐름이라는 게 공급 수요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미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곳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저는 임대 수요가 증가함으로 해서 임대 시세가 상승할 거고 임대 시세 상승은 매매 수요를 부추길 거고 매매 수요를 부추김으로 인해서 보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게 다 보면 분명히 매매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전국이 그런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일부 흐름이 좋은 지역들은 그렇게 전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지역을 대표적으로 보면 전 서울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럼 노비님, 정부에서 왜 이 시점에 이런 세금 관련된 정책을 내놨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종부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약간 퍼포먼스의 형상도 있고요. 부동산 임대 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전 했다고 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주택자를 규제로 인해서 임대 시장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해보니까 다주택자를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임대 시장에 영향이, 공급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부는 확실히 안 거예요. 지금 임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조건들을 불안하지 않게끔 하려면 현실적으로는 다주택자 분들이 임대를 많이 내놔야 한다. 그러려면 다주택자 사람들이 보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줄여야겠다. 이거를 이번 정부로 확실히 알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는 어떻게 보면 확실히 기존 정부하고 다르게 부동산 정책을 완화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건 세제 개정안으로 보면 확실히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노비님, 그럼 오늘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2022년 세정 개정안은 확실히 주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체감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000만 원 낼 걸 500만 원 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발표만으로도 영향이 계속 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국회까지 실제 상정해서 통과를 이루어진다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체감의 크기만큼 저는 시장의 영향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담이 적어질 거고 그 부담으로 인해서 임대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 임대 시장의 수요가 증가는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래서 매매 시장에 희소성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노빈님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